AI가 분석한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 내막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봅시다. 질문.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핵무기 저지입니다. 핵무기가 생기면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사우디 등 주변 국가들이 핵 개발을 시작하고 중동의 핵 확산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핵무기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이고 이란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거리가 2000km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유는 미국과 가장 안정적으로 협력하는 국가이며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미국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떨어집니다. 또한 미국 내에는 강한 친이스라엘 정치 세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지를 중요한 정책으로 봅니다.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맹국 보호,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예멘에는 후티 반군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멘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무역항이며 원유의 운송 통로입니다. 이들이 해역을 장악하면 세계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중동에는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는데 이란의 세력이 커지면 이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 철수를 압박하게 됩니다. 질문. 최근 이란이 중동 국가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확대시키는 이유는? 답변. 1.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지면 미국의 전쟁 부담이 커지고 미국 내 언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노립니다. 2. 미군 기지, 미국 동맹국,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미국의 전쟁 비용이 올라갑니다. 3. 중동 내부에 반미 세력을 결집하여 대리전을 유발하고자 합니다. 확전이 되면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나의 친이란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전선을 형성하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4. 외부 전쟁을 일으키면 이란 내 국민들의 불만은 줄어듭니다. 5. 확전이 되면 미국과 핵 협상, 제재 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이란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질문. 이란이 중동 내 국가들을 공격하면 그 나라들이 이란에 보복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답변.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 United Arab Emirates, 이스라엘, 이라크 내 미군 기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확전의 위험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란이 공격하는 이유는 이란은 직접 전쟁이 아니라 제한적 충돌을 계산합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긴장을 확대시키는 것이지요. 이란이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아파 민병대 같은 플록시 세력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의 책임은 모호해져 이들이 이란 본토 공격은 어렵게 됩니다. 이란의 공격은 보통 미사일 몇 발, 드론 공격, 항만 유조선 공격 같이 상징적 공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전면전 유도가 아닙니다. 상대국도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지요. 사우디, UAE, 카타르도 전쟁보다는 석유 수출과 경제 안정이 중요하게 봄으로 공격을 받아도 대규모 전쟁은 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은 대규모 민간인이나 미군이 사망하면 전면적으로 미국이 개입하여 대규모 보복 공격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질문. 쿠르드족의 전력은? 답변. 쿠르드족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총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독립국가 또는 자치의 확대입니다. 쿠르드 무장 세력은 정규군이 아니라 게릴라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이란을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약 40만 명의 정규군 외에도 20만 명의 혁명수비대와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르드 무장 세력은 수만 명 규모이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이나 지휘체계도 힘듭니다. 이라크 시리아 쿠르드 세력은 아이시스 격퇴 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라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라크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무장 조직은 동유럽 무기 시장과 중동 무기를 밀수합니다. 결국 돈이 있으면 무기는 살 수 있는 셈이지요. 질문. 미국이 쿠르드족을 끌어들여 지상전을 펼치는 이유는? 답변. 미국은 과거 중동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증가하고 전쟁 비용이 수천억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교훈 때문에 미국은 지상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쿠르족은 중동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민병대이므로 핵심 지상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란 내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은 식량난을 겪을 수 있는가? 답변: 이란은 농업 생산이 있지만 곡물은 상당 부분 수입합니다. 밀은 일부 수입하고 옥수수, 대두는 전량 수입합니다. 하지만 곡물이 호르무즈 해협만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스피해 항구, 육상 철도, 터키 경유 루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제재 국가이므로 전략 식량을 상당히 비축해 둡니다. 보통 밀은 1년치, 곡물은 몇 개월치를 비축합니다. 그러므로 단기 봉쇄로 식량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면 외화 부족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란의 석유는 중국이 대부분 수입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도 이란은 육로를 이용하거나 다른 항구에서 선박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자체에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다만 이란은 석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질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은 원유를 전혀 가져올 수 없는가? 답변: 한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국가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이 국가들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을 거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대부분 유조선이 통과할 수 없어요. 일부 몇몇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 사우디는 홍해 양부 항구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UAE도 호르무즈 밖 푸자이라 항구에서 수출할 수 있지만 전체 수출량의 일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차질을 빚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이 20% 감소하면 유가는 20%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석유 시장의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급 감소도 가격 폭등을 만드는 배수 효과를 유발합니다. 20% 감소하면 가격은 최대 4배까지 올라갑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공급이 5% 감소했지만 유가는 4배 상승했고 1990년 걸프전 때에는 공급이 5% 감소했지만 유가는 2배 상승했습니다. 가격은 단순 공급이 아니라 공포, 투기, 재고 확보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질문: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면서 원유를 가져올 수는 없는기? 답변: 한국 해군은 2020년 이후 아덴만, 아라비아해, 호르무즈 인근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실제 군함이 유조선이나 상선을 호위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협 자체가 막히면 의미 없습니다. 이 해협은 매우 좁아서 가장 좁은 곳은 40km입니다. 이란은 기로에 대한미사일, 드론, 고속정 자살 공격, 잠수정을 이용하므로 단순 호위함만으로는 해결 자체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한국 해군 단독작전은 어렵습니다. 정보나 공중 지원, 기뢰 제거, 미사일 방어 같은 작전이 필요한데 미국 해군, 영국 해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정치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면 이란은 한국을 참전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의 원유 비축량은? 답변: 한국은 전략 비축유를 90일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규모는 약 1억 배럴 정도입니다. 대체 수입으로 미국, 브라질, 노르웨이를 통해서 들여올 수 있지만 운송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윤석열 정부 때에는 한국 저장시설에 다른 나라 원유를 저장하는 원유 공동 비축 정책을 했습니다. 사우디와 UAE 원유를 한국에 저장하고 비상시 우선 구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목적은 중동 국가와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한국 저장시설에 저장된 UAE 원유는 약 400만 배럴, 사우디는 약 300만 배럴로 한국이 우선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2억 배럴 수준입니다. 한국이 원유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평소처럼 원유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6개월 정도이고 절약하면 7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석유 고갈 문제는 생기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가격 폭등입니다. 질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한국에서 무너지는 산업은? 답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은 항공사입니다. 항공유 비용은 항공사 비용의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이유는 원료가 원유를 기반으로 한 나프타이므로 원가가 급등합니다. 그렇다고 제품의 가격을 전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특히 SUV 차량 판매가 감소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유가가 크게 오르면 소비자는 연료비 절감 차량을 찾게 되지만 2차 전지 주가는 반드시 오르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전기 자동차도 자동차이므로 수요가 줄어듭니다.
또한 배터리 원료 생산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원가가 올라갑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성장주의 침체를 가져옵니다. 반도체업도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원가가 대폭 올라가니까 요즘 반도체 주식이 내리고 있지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전기차는 유리해집니다. 유가 상승은 정부가 다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게 되니까요. 유럽도 과거 에너지 위기 이후 전기차 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연료비가 상승하고 보험료가 증가하고 항로 변경 비용이 올라갑니다. 다만 운임이 상승하면 일부 상쇄는 됩니다. 그 다음 철강업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건설 경기가 둔화됩니다. 그 다음은 전력, 가스업입니다. LNG 가격이 올라가고 발전 연료비가 상승하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규제 때문에 적자가 확대됩니다. 그 다음 건설업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입니다.